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소속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양재천변에 나갔다가 그 아름다운 꽃들을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같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4월 6일 아침에 경제 기사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속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 해설 4월 6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드디어 백신 강국들의 환호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영국과 이스라엘 집단 면역 실험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마스크를 벗고 훈련하고 영국은 축구장이나 공연장을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의 봄이 성큼 타고 오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영국은 곧 백신 여권을 제작해서 이제 외국 여행도 다음 달부터 재개할 것이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이제 안전하다,免疫이 있는 사람이다는 그런 여권을 제작해서 내달부터 해외여행을 재개한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50년 만에 폭풍 성장, 작년에 기저 효과도 있기 때문에 금년 성장률이 이제 폭풍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 성장률을 6.9%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뱅크라든지 이런 월뱅크에서 월뱅크에서는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금년 성장률을 6.9%로 했습니다. 1964년에 6.7% 이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백신 이꼬르 성장률이다. 백신이 곧 성장률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빨리 맞고 집단 면역이 된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금년에 6.9%의 50년 만에 가장 큰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백신을 집단 면역이 안 된 국가들과 성장 불균형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성장이 안 되는 신흥시장국의 자본이 유출되어서 신흥시장국의 위기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1억 명을 접종한 데다가 4,400조에 달하는 2차 경기부양책을 추진함으로써 미국 경제가 금년에 6.3에서 7%의 성장이 될 것으로 그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기약 없는 집단 면역에 대해서는 기약이 없으면서 국민만 다 그친다. 현재 1.8%밖에 접종을 하지 못하고 백신 도입 계획도 지금 계속 차질이 생기면서 국민만 다 그친다. 그래서 지금 무관용 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 조치하겠다. 그런 국민만 계속 탓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미국의 사상 최대의 뉴딜 정책을 능가하는 긴급 정책에 힘입어서 어제 미국에서 주가가 다우지수가 사상 최대 33,527을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1.1% 상승했습니다. 나스닥도 전일 대비 1.67% 상승한 13,705를 기록하면서 어제 미국 주가가 호황을 보이는데 그에 힘입어서 한국의 코스피도 어제 3,120을 기록했고요. 장중한 때 좀 올라갔지만 3,120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969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작년에 상장 기업의 이익 실적을 코스피, 코스닥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네 곳 중 한 곳은 1년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성장한 그 이익이 굉장히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이 의료 제약 분야가 125% 증가, 운수 창고 부분이 지금
배달, 이커머스와 배달업의 그 호황 힘입어서 88% 증가하고 전기 전자가 64%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반면에 기계업종은 마이너스 72%, 사업 서비스는 마이너스 39%, 운송 장비가 마이너스 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탈출해서도 올라갈 것이냐는 그런 기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분기 영업이 구조에 달려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 목표 주가가 신한금융투자는 12만 원을 목표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대체로 한 올 종가가 85,400인데 9만 원 이상 상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뭐 이익이 1분기 이익이 8.7조에서 9조, 9.3조까지 9조 3천억까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의 나비 효과로서 미국의 그 2조 2,500억 달러에 달하는 그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한국에서도 조선이나 화학주가 주목된다. 사실은 얼마 전에도 조선이나 화학주 분야 아니고 전기 통신주, 전기차 관련주들이 미국의 그 이번에 그 경기 부양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볼 때 주목이 된다는 그런 보도가 분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쇼트지,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몇 개 반도체 주만 보더라도 파크 시스템즈, 한미 반도체, 유진테크 등등이 17, 18, 19%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개월 동안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2차 전지주, 철강 지수, 반도체 지수 등등이 지금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 중 하나가 일본의 우리나라의 네이버의 자회사가 라인이거든요. 라인이 일본 야후와 함께 만든 지주회사가 지홀딩스인데, 지홀딩스에 한국 그 스타 게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고, 또 카카오가 일본의 카도카와 지분 7.3%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본 카카오가 7.3%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카도카와에 대해서도 한국의 스타 게임들이 투자를 해서 일본에서 스타 게임들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ETF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는 전기차 2차 전지의 ETF로 옮겨가고 있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2021년에 지금 가장 많이 형성되고 있는 상장지수 펀드를 보면은 타이거의 차이나 전기차 지수, 그다음에 타이거의 KRX 2차 전지 펀드, 그다음에 코덱스의 2차 전지 펀드, 이런 식으로 전기차 전지 이런 쪽으로 많이 ETF가 몰리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본과 중국에서도 ETF를 급성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ETF는 지금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ETF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선별해서 앞으로 전망이 있는 ETF 쪽에 투자해야 한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금 면에서 본다면 해외 상장 ETF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기본공제 25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양도소득세 22%를 부과하는 데 비해서 국내 상장 ETF는 배당소득세를 15.4% 부과한다 하는 그런 보도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상장 증시는 손실까지 포함해서 양도소득세로 단일화하고 있고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해외 ETF입니다. 해외 ETF는 국내에서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익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인트는 같은 해외 ETF인데 해외 상장돼 있느냐, 국내 상장돼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해외 상장돼 있는 해외의 그 ETF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2%를 기본공제 250만 원을 이상이면은 부과한다는 얘기고, 국내 상장돼 있는 해외 ETF는 배당 소득세를 15.4%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SK그룹에서 미국의 차세대 배터리 회사에 투자를 해서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에 투자해서 2대 주주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잭팟을 터뜨릴 전망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년에 이제 경기가 이제 호황이 될 거로, 경기가 살아날 걸로 보이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주식과 채권 쪽에서 자금 조달에 불이 붙었는데, 벌써 3개월 동안에 주식 채권 발행 규모만 30조에 달하고 있다. 주식을 12조, 회사채 발행 18조에서 벌써 3개월 동안에 30조 정도 발행해서 실탄을 준비하고 있다. 신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BBB급 회사채까지 완판 행진인데, BBB급 회사채는 이게 이제 투자 등급은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잠재 부실 확대 우려가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우량 회사채인데, 비우량 BBB급에 대해서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식이 지금 주식이 많이 동학개미들과 서학개미들이 몰리면서 불법 주식 리딩방이란 것이 있는데, 저도 뭐 하루에 몇 차례씩 그 카톡이나 문자를 받고 있는데, 저는 아예 그냥 무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이제 40대 주린이들이 한 달에 1,000만 원까지도 날리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래서 유튜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다음에 불법 리딩방 주의 6개명이 보도가 됐는데, 첫 번째, 유튜브를 너무 믿지 마세요. 두 번째는 신고가라고 하는 문자에 속지 마세요. 세 번째는 금감원에 등록됐다는 말을 믿지 마세요. 네 번째는 법에 따른 약관, 불공정 약관이 태반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대1 카톡 상담은 모두 불법이다. 여섯 번째는 결제는 꼭 카드로 하세요. 증거 남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속 불법 유사 투자 자문 민원 건수도 지금 현재 작년에 1,700건이고 벌써 금년에는 570건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저는 아예 이런 것이 문자나 카톡으로 오면 전혀 그냥 보지도 않고 무시합니다. 계속 제가 지워도 계속 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쪽을 보면 어제 비트코인이 4% 오른, 지금 현재 아침 시세인데요. 961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696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4.28%가 오른 275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보면은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그 다음에 USD는 이제 DD, 그 다음에 폴카닷, 리플까지 지금 전부 다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BDC가 앞으로 나오면은 금융 환경이 많이 바뀔 것이다. CBDC가 나오면 첫째로 이제 캐시리스 사회가 도래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통용되면서 캐시리스 사회가 되고요. 또 그다음에 CBDC가 나오면서 이제 이것이 그 민간 그 암호화폐, 가상자산과 어떤 관계, 가상자산을 밀어낼 것이냐, 구축할 것이냐,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은 CBDC가 나오면서 이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화폐에 대한 내재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서 오히려 민간의 가상자산에 대한 화랑을 보일 것이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쪽에서 지금 이제 그 공시가가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역대 최다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공시가 불복이 역대급 기록이 예상되고 있다,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0억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10억인데 공시가가 15억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제주도지사, 서울의 서초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직접 나서서 공시가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에서는 2만 가구가 오류가 발견되었고 서민주택일수록 더 높다. 그런 얘기고, 서초구청장도 실거래가보다 높은 공시가격이 3,758가구로 추산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서초동 예컨대 C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12억인데 공시가가 15억이고, 잠원동의 17억 아파트가 실거래가인데 18억 공시가가 나왔다든지 등등, 그렇게 해서 실거래가보다 높은 공시가격이 3,758가구로 추산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해서 지금 이제 공시가 재조사 요구를 지자체장들이 지금 하고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경우는 뭐 공시가가 같은 아파트인데 같은 동인데도 2호 라인은 마이너스 11%가 되고 4호 라인은 7% 올라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안 되고 그런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읍면동 아파트도 그러고 계속 그런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농지 투기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지 매입을 더 어렵게 한다.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 매입을 사실상 힘들게, 농지 취득 자격증부터 심사를 강화하고 지역농민과 전문가위원회를 거쳐야 농지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습니다. 투기는 자기들이 다 해놓고, 투기는 특권계층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뭐 관련 지자체 뭐 시의원 구의원들이 다 해놓고는 국민들 투기권 취급하는 그런 모습은 여전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반도체 대란 때문에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심화되어서 현대 아산 공장도 휴업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울산 공장에 이어서 이어서 현대차의 주종 차량인 그랜저를 생산하는 현대 아산 공장도 휴업을 한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계속 그 문제를 두고 날카로운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5G와 반도체를 미국과 중국이 계속 한국을 자기 편으로,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끌어오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 중국에서 열렸던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그 외교 부장이 우리 정의용 외무장관에게 한 얘기는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 파트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뭐 반도체, 5G 등등 얘기하면서 파트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뭐 또 미국은 반면에 또 4월 12일 날, 곧 다음 주 월요일 날 백악관에서 반도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는데 한국의 삼성전자를 초대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반도체 대란에 대응하는 방식이, 미국은 백악관 회의를 하는 데 비해서 한국은 산업부 실장 주재를 회의를 하는 등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사활을 걸고 지원해야 한다. 지금 현재 반도체가 계속 지금 한국의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거의 지금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반도체 삼성전자가 3년간 법인세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의 거의 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서 특히 이제 한국은 지금 반도체 그 실효 세율이 너무 높아서 대만은 11.4%인데 비해서 한국의 삼성전자는 27%에 달하고 있고, 미국의 인텔도 16%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게다가 뭐 규제가 많고 또 강성 노조에다가 심지어는 총수 구속까지, 그야말로 사면 초과식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비해서 미국과 중국은 지금 반도체 패권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 정부는 너무도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동시에 러버콜 받고 있는 우리의 기술 동맹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위기다, 지금 상황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에도 삼성전자 공장이 있고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요. 지금 이게 삐끗하면 지금 어디를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스스로도 그동안에 미국은 반도체 설계 부분과 시스템 반도체만 주력해 왔는데 최근에 인텔에서도 지금 뭐 거의 22조 정도의 반도체 위탁 회사를 착공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지금 반도체 공장 위탁 회사를 착공한다는 얘기가 파운드리 회사를 지원다는 거죠. 나와서 그 한국과 대만이 주도하고 있는 파운드리 회사에 미국이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뿐이 아니고 유럽에서도 지금 유럽 연합이 2030년까지 반도체 20% 시장을 점유한다는 목표하에 지금 현재 66조 원의 투자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나라의 태도는 너무도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급 사슬이 세계화는 태조가 되고 지역 블록이 진행된다.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배터리 등등 또 의약품, 지금 아주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의약품이 굉장히 중요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지역 블록화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공교롭게도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전쟁의 지금 딱 중심점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을 때 보면은 대체로 쿼드가 있고요. 쿼드 플러스 해가지고 한국을 들어오라고 하고 있고 D10이라고 해서 민주주의 10개국은 G7 플러스 호주, 인도, 한국을 주고하고 있고 전부 다 중국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G 클랜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통신 장비에 화웨이 통신 장비가 스파이 칩을 내장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금 이게 이제 40여 개국에 에서 50여 개 회사가 참여하는 5G 클랜 네트워크에도 한국이 들어오기를 요구하고 있고 또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T12라고 그래서 테크노 데모크라시라고 그래가지고 민주주의 반도체 강국, 반도체 강국인 민주주의 국가들. 그래서 12개국 G6, 이태리를 뺀 G6와 인도, 호주, 한국,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T12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대중국 경제 구상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친중 블록에 들어간 가게, 만약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친중 블록에 들어갈 경우는 한국의 대한민국 운명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쿼드가 한국에 들어가면 퀸텟이 된다. 퀸텟은 5중주라는 얘기, 쿼드는 4중주고요. 5퀸텟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안미 경중은 유통기한이 지났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선택을 해야 할 일만 남았다는 얘기 나오고, 양다리 위기로서는 도저히 한국의 승산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이번 7월 31일 계기로 해서, 26년 전통의 LG의 그 폰 사업을 접는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 5년간의, 지금 현재 그 LG 폰 사업을 접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LG에 너무나 적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이거 거의 지금 5조 적자, 누적 적자가 5조에 달하면서 드디어 이것이 이제 견디지 못했어요. 이번에 적자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LG 그러면 거의 LG는 본래 과거 출발 럭키 그다음에 G니까 골드스타죠. 럭키 골드스타는 옛날부터 럭키는 이제 화학 제품이고 골드스타가 전자 제품이죠. 우리 아주 어릴 때 골드스타에 그다음 라디오, TV 등이 이제로 출발했죠. 그런데 그 전자 사업으로 출발한 LG가 지금 2, 3년 전에 디스플레이를 접은 데에 있어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주객에 못 이겨서 접은 데에 이어서 다시 또 이 전자 휴대폰 사업까지 전자회사의 상징적인 휴대폰 사업까지 누적 적자 5조를 견디지 못해서 이제 적게 되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얼마나 기업들이 혁신의 트렌드를 놓치면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피치폰의 영광, 피치폰에서 세계를
그야말로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LG폰이 피처 영광에 안주하면서 2007년에 나온 스마트폰, 애플이 내놓은 아이폰이 이제 스마트폰이죠. 2007년에 나온 스마트폰에 얼마나 이것이 파급력, 지금 우리가 뭐 다 얘기하고 있는 지금 쿠팡이다, 뭐다, 플랫폼 기업들, 뭐, 그 다음 핀테크다, 뭐다, 이것이 전부 다 스마트폰이 가져오는 초연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 스마트폰의 그 혁신성에 대해서, 가소평가 나면 여기에 뒤늦게 뛰어들면서 이것이 말이죠. 늦게 뛰어들면은 요즘은 이런 초연결 사업, 특히 이제 IT 사업, 정보 산업은 늦게 뛰어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락인 효과라고 그래서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먼저 시장이 이게 정보 사업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하나 락인 효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계속 바꾸기가 힘들다. 두 번째로는 외부 경제 효과가 너무 크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갤럭시면 갤럭시를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을수록 플랫폼을 쓰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같은 플랫폼을 쓰는 사람이 많을수록 효과가 더 커지는 외부 효과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늦게 들면은 많이 하기 힘들다는 걸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2007년도에 스마트폰 출시는 초연결의 혁신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해서 놓친 결과가 참담한 결과를 지금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언제나 혁신성에 대해서 항상 워치하면서 안주하면서 거기에 뒤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LG가 이번에 단적인 그런 일을 보여줬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LG 갈 길은 상당히 험난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LG는 앞으로 그 오조적자로 과감하게 이제 폰을 접고 차 전장과 배터리에 힘을 쓴다고 합니다. LG는 물론 최근에 LG화학의 배터리가 세계시장 점유율이 중국의 CATL을 빼면은 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배터리가 지금 현재 유럽도 뛰어들고 각 나라가 배터리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뛰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만만치 않고요. 차 전장 사업도 지금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서 심지어는 뭐 그냥 IT 회사까지 다 지금 완성차 회사는 물론이고 IT 회사까지 다 애플, 뭐 구글 이런 IT 회사까지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LG 앞날이 정말 험난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혁신적인 이런 더구나 지금같이 4,400명의 혁신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될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하루아침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정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삼성폰이 결국은 한국에서 이제 삼성폰만 남게 되죠. 삼성폰만 남게 돼서 LG 애플과 대결하게 되고요. LG전자의 폰을 또 중국이 계속 또 지금 치고 들어올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국에 지금 이제 오포라든지 비보라든지 화웨이 등등 저가를 정해놓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있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이제 그럼 글로벌 시장에서 결국은 안드로이드 폰인 삼성전자와 아이폰인 애플이 대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걸 보고도 기업 생존 싸움을 외면하고 반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법인세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갈 것인가, 우리 경제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인가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터리 시장에도 영국도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 시장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한국에서 SK 이노베이션, 삼성 HDI가 참여하고 있고, 미국은 테슬라, 유럽에서 폭스바겐, 근데 영국에서 이제 이번에 브리티시 벨트 볼트가 라는 회사를 설립한다고 그러고, 일본의 파나조닉, 중국의 CATL이 등등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배터리 부분도 험난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모바일 산업이 앞으로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산업, 모바일에 탑재된 플랫폼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완전히 핵심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모바일 라이프라는 말도 등장했군요. 모바일 라이프가 비대면을 넘어서 이제는 거기에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가상현실 VR이라고 그러죠. 버추얼 리얼리티, 증강현실, 그 다음에 이제 오그멘티드 AR이라고 그러죠.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이런 것들이 이제 탑재가 되면서 이제 모바일 라이프는 현실을 넘어서 가상 세계로까지, 증강 세계로까지 무한하게 진화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가상 세계 내가 나인지 현실 세계 내가 나인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우리가 바로 플래톤 사업에서 이번에 총괄로 등장한 쿠팡 100조 원의 기업같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그야말로 단번에 삼성전자 약 480조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2위의 기업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등극한 쿠팡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기사가 길렸습니다. 결국은 앞서 LG의 폰 사업도 마찬가지고 쿠팡도 마찬가지고 기업가들의 혁신에 대한 꾸준한 도전, 그야말로 엄청난 불확실성을 뚫고 이걸 하겠다고 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도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컨대 2007년도에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내놨을 때 이 스마트폰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 어떤 시장을 가져올 것인가에 관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초기에는. 있는 속에서 거기에 과감한 투자를 한. 이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0년쯤 됐는데 출범한 지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커머스 혹은 배달, 배송 사업 이렇게 엄청난 주목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한 불확실성을 뚫고 시작한 것이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은 작년에 해도 이 코로나19 때 비대면 거래가 확정되면서 50만 명을 채용했던 작년 한 해만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사업이 이제 뛰어든 것은 그만한 초기에는 엄청난 불확실성을 뚫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거죠. 그런 것이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지금 현재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 이제 앱으로 충전소 예약하고 원격 관리를 한다 하는 그런 차지 포인트로가는 앱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관리하는 것도 지금 뜨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 전통적인 거대 중후 산업이죠. 자동차 회사 중에서 외국계 3사, 그러니까 이제 르노 삼성이나 뭐 한국 GM이나 혹은 쌍용차 같은 르노 상사가 지금 굉장히 쌍용차 회생 결제를 받고 있고 그 외국계 르노 삼성 한국 GM 같은 회사들이 왜냐면 쌍용차도 인도에 마힌드라가 가지고 있으니까 3사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국 GM 같은 경우는 정규직 전환하는데 비용이 최소 4천억 든다는 그런 보고서를 미국 본사에다가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이 얼마나 기업에 타격을 주고 있나, 무리한 비정규직 전환이 얼마나 타격을 주고 있는 걸 나타내고, 이번에 또 한 가지, 자율주행의 GM에서 웨이모 CEO, 자율주행 CEO가,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이 그만큼 어렵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쭉 제가 갈 길먼 자율주행차가 쭉 나와 있죠. 구글, 웨이모, 인텔, GM, BMW, 현대차 등등 자율주행차가 만만치가 않다. 지금 가야 할 길이지만은 엄청난 만만치가 않다는 점을 이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 회사에도 인력 확보 진치라. 지금 한국은 지금 IT 인력이 부족해서 난립니다. 지금 핀테크 회사도 그렇고 게임사도 그렇고 AI 인력은 10,000명 정도 부족하다고 그러고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인재 양성을 수월성 교육을 외면하고 좌파식 평균화 교육만 해온 결과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인력 때문에 지금 바틀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런 가운데 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최저임금을 또 더 올릴 그런 기세를 보이면서 업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지금이라도 차등적으로라도 좀 적응하게 해달라. 소상공인들 정말 최저임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금융 쪽에서 인터넷 뱅킹 하루에 이체 대출이 하루에 58조 원을 기록하면서 비대면 금융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지금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마다 48조 원, 2017년마다라도 비대면 거래가 43조 원인데 작년에 58조 원을 기록하고요. 이용자 숫자도 작년에 2017년 같은 경우에 830만 명에서 작년에 1,330만 명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점포를 가지 않습니다. 모바일 뱅킹을 하기 때문에 비대면 금융거래 가속화되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토스가 대출 중개에 문제가 생겨서 대출 중개 서비스, P2P 거래 중개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은행연합에서 이제 금융지주사도 인터넷 은행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금융지주사도 도저히 이대로는 경쟁이 안 된다는 걸 반증한 셈이 되겠습니다. 네이버도 네이버는 은행에서 찬밥 신세인 1년 미만 사업자를 집중 권역해서 빅테크 중금리 대출을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금융주에서 이제 이렇게 그 비대면 거래,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속에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당국에서 내어놓은 것 중 하나가 펀드에 가입하려면 1시간이 걸릴 정도의 상세한 설명을 하고 녹취를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내림으로써 지금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 은행들이 펀드 판매 중단까지 벌어지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그런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이 추세 상황을 관리들이 제대로 파악을 이 금융산업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IT 산업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그 상황 파악이 안 된 결과에 나온 탁상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또, 해상풍력에 관해서, 신안 해상풍력에 남산 타워 높이의 풍력 1000기를 건설하는데 환경피해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환경단체는 지금 묵묵부답입니다.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 환경단체들, 심지어는 무슨 뭐 어디 천성산에 무슨 뭐 개구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거의 몇천억의 손실을 KTX 쪽에다 끼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환경단체들 지금은 묵묵부답 다 어디 갔는지 조용합니다. 정말 이 이슈들이 뭐 경제 이슈가 너무 많지만은 지금 이제 지금 뭐 경제 이슈들 특히 이제 우리 경제가 이 조금 전에도 LG의 그 폰사업 철수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혁신이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은 낙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쇼트지 현상이 심화되고 글로벌 패권전, 미중 간의 패권전 전쟁이 벌어지면서 유럽도 또 끼어들고 하면서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 4월 11일 백악관에서 반도체 긴급 대책회의까지 열리고 있고, 중국도 지금 우리 외교장관을 불러서 외교장관을 면담해서 심지어 중국도 한국이 우리의 반도체나 AI 파트너다 이렇게 뭐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만 오직 기업들을 규제하고 구박하고 세금 매기고 규제하고 총수를 감옥에 넣고 하는, 도대체가 어디로 가는 정부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